안녕하세요, 배심원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 읽어볼 책은 혹시 이 콧수염 나신 분을 예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읽을 책은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입니다. 이 책 표지 디자인을 보면 되게 특이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결 구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보자. 음, 여기 재판정 입장권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보러 간다는, 과거를 거슬러 보러 간다는 그런 어, 컨셉인 것 같아요. 책은 김흥식 씨가 엮으셨고, 물론 안중근과 재판관의 대담이랄까 재판 기록을 담은 내용일 것 같고요. 서해 문집에서 나왔고, 책은 언제 출판됐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데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가지고 큰일이에요. 어디 보자. 보시면 2015년 8월 4일이니까 3년 반 정도가, 반이 조금 좀 넘었죠. 아무튼 뭐 오래된 책은 아닌데 제가 좀 갑자기 읽고 싶어져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산 건 예전에 샀었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당연히 금방 얼마 나온지 안, 얼마 나오지 얼마 안 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못 읽었었는데, 오늘에서야 읽는 거죠. 오늘에서야. 그래서 앞에는 대강의 재판에 관한 이런저런, 뭐라고 해야 될까, 길잡이가 있었고요. 당연히 하이라이트 부분을 읽어드릴 순 없고, 저는 이 책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 첫 번째 공판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얼빈에 왔는가? 당연히 이 재판의 목적은, 일본 측의 목적은 아니지. 꼭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번 재판의 목적은 안중근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뭐 그런 식의 우리한테는 범죄가 아니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범죄였고, 재판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하시듯이 나는 왜 하얼빈에 왔는가를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안중근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미사여구 같은 거 없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책을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안중근 선생님의 본인의 목소리에 담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신문을 시작한다 그러고요.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안흥칠이라고 한다. 나이는 몇 살인가? 31살이다. 직업은 무엇인가? 없다. 여기 보면 재판관이고,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이 이 번갈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체포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나?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있었다. 현재 사는 곳의 주소는 어디인가? 일정한 곳에 살지 않는다. 원래 고향은 조선 어디인가? 평안도 진남포다. 그리고 재판관이 우덕순에게 묻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우덕순이라고 한다. 우덕순도 같은 열사죠. 나이는 몇 살인가? 34살이다. 직업은 무엇인가? 장사를 한다. 무슨 장사를 하는가? 담배 행사를 한다. 현재 사는 곳의 주소는 어디인가? 조금만 더 그냥 느긋하게 보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고준문이라는 한국인의 집이다. 원적은 조선 어디인가?
경성 동대문안 양사동이다. 출생지는 어디인가? 충청도 제천이다. 다시 안중근 선생님께 돌아갑니다. 이름이 안흥칠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안흥칠이라고 불렀나? 조선에 살 때는 안중근이라고 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후에는 안흥칠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안흥칠이라고만 했나? 뭐 재판에 있어서는 막 사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물어야 되나 싶은 것도 다 물어보죠. 그렇다. 최근에 안흥칠이라고만 불렸대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3년 전부터다. 3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였군요.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디에 사시는가?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어머님은 평안도 진남포에 계시다. 부친의 이름은 무엇이며 언제 돌아가셨나? 안태훈이라고 한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친은 조선에서 관리를 지내셨는가? 진사를 지내셨다. 진사란 무엇인가? 관리인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다. 관리는 지내지 않으셨다. 부친이 살아계실 때는 어디에 사셨나? 처음에는 황해도 해주에 사셨고 그 후에는 황해도 신천으로 이사하셨다. 부친은 돌아가면서 재산을 남기셨는가?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 얼마나 되는가? 수천석의 수입이 있었다. 그 재산은 지금도 남아있는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수백석밖에 되지 않는다. 형제는 몇이나 되나? 삼형제다. 형제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 네. 바로 아래 동생이 정근, 막내가 공근이다. 그대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한문을 배웠다. 한문은 어느 정도까지 배웠나? 동문서원습과 자치통감, 사서삼경 정도를 배웠다. 그 밖에 외국어를 배운 적은 없나? 예전에 프랑스어를 잠깐 배운 것 말고는 없다. 어디에서 배웠는가? 신천에서 프랑스 선교사 홍석구 신부로부터 배웠다. 일본어나 러시아어는 모르는가? 모른다. 프랑스 선교사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웠다면 천주교를 믿는다는 말인가? 천주교를 믿고 있다. 가족 모두 천주교를 믿는가? 그렇다. 약간 이걸 왜 보나 싶죠?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16살에 혼인을 해 아내와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다. 아내 나이는 올해 32살이다. 지금 그대는 직업이 없다고 했는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가? 고향에 재산이 많아 그것으로 부양할 수 있다. 가족과는 함께 사는가? 3년 전에 가족을 떠나왔다. 그렇다면 3년 전부터는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약간의 노잣돈을 가지고 왔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후 돈이 떨어져 그 후로는 여러 촌락을 다니며 유세를 하여 유지들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살았다. 그대는 고향을 떠나온 이래 3년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가? 목표 가운데 첫 번째는 한국의 교육을 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한국의 의병으로서 나라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지난 3년 동안 낯선 타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분주히 활동했다는 말인가? 재판관이 굉장히 약간의 과대 해석을 하고 있죠. 약간 배려인가? 아무튼 뭐 척하면 척이네요, 뭔가. 당연하다.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다면 3년 전 집을 떠날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조국에 대해 품은 사상은 수년 전부터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5년 전, 러일 전쟁이, 잠시만요. 이 수년 전이란 말은 그 전부터 가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무렵 그 뜻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 후 5개조 한일 조약이 성립되었고 여기 써있네요. 을사늑약을 가리킨다. 이어서 1907년에는 7개조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격분하여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단 말인가? 그렇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천황은 조칙을 통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국인들은 매우 감격하였다. 그래서 일본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 러일 전쟁에 참가하여 일본을 돕고자 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후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한국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드디어 한국의 독립이 견고해졌다고 믿은 것이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한 이후 5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겠다는 일본 천황의 발언과는 정반대 내용이었으므로 한국인들의 마음은 몹시 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2년 후인 1907년에는 다시 7개조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앞서 체결된 5개조 조약과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뭐 아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무렵에 어, 어, 그 한국인들이 도왔는데 그 후 한일 조약이 성립되었고 그리고 7개조 조약까지 체결되기에 격분해서 고향을 떠나서 위병 활동을 하기로 하신 거였죠. 음.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5개 조약을 체결해서 한국인들의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되었고 그 후엔 또 2년 후에는 또 7개조 조약을 체결해서 이는 앞서 체결된 5개조 조약과 마찬가지로 한국 황제가 친히 옥새를 찍은 것도 아닐 뿐더러 마찬가지로 아니래요. 그러니까 앞선 일산의격 5개조 조약도 옥새는 찍히지 않았던 거였죠. 그뿐더러 그뿐만 아니라로 봐야 책을 제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앞서 체결된 5개조 조약과 마찬가지로 한국 황제가 친히 옥새를 찍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총리 대신 이때 이완용이었군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주석으로 달아 놓았죠. 한국의 총리 대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이렇게 난 건 또 이완용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소문을 낸 걸 수도 있겠어요. 이토 통감이 어딨지?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토 통감이라고 줄여서 말하네요. 이토 통감이 강압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종 황제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복한 것이다. 그리고 붕괴한 나머지 이를 세계에 발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는 4천년 이래 무력을 내세운 나라가 아니라 문장으로 세운 국가다. 재판관.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표는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맞죠? 그렇네. 이토는 일본 지도층 인사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하여 5개조, 7개조 조약을 힘을 앞세워 강제로 맺게 한 것은 일본 천황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일본 천황을 속인 것이요 한국의 모든 백성도 기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를 없애 오늘날 슬픈 지경에 빠져 있는 조국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독립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기에 해치운 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가? 칠개조 조약이 맺어진 때부터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3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 때문이었는가? 당연하다. 검찰관이 기소한 바에 따르면 그대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공작을 총기로 살해하고 그의 수행원 몇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렇다. 나는 저격을 했지만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총을 쏘고 바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음, 뭐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3년 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실행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새로이 생각한 것인가? 3년 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행동은 내가 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 자격으로 하얼빈 역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이토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를 전쟁포로로 취급을 해야 함에도 한낱 살인자로 여기며 피고인 취급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하얼빈에 언제 왔나? 이토가 도착하기 4일 전인 10월 22일에 왔다. 그날 몇 시경에 왔나? 오후 9시경으로 기억한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이튿날 도착했다. 출발할 때 동행자가 있었는가? 우덕순과 함께 떠났다. 우덕순과는 언제부터 친했는가? 작년부터 알고 지냈다. 우덕순 또한 그대와 정치적 생각이 같았는가? 본인의 생각은 모르겠으나 애국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 일을 실행에 옮길 때 우덕순과 상의하였는가? 우덕순을 찾아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니 함께 가서 죽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상의하였다. 상의하러 간 것은 언제쯤인가? 출발하기 전날이었다. 네 목적을 이야기하자 우덕순이 즉시 동의하였는가? 아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다. 다른 의견은 말하지 않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토공을 살해하기 앞서 어디서 죽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의하였는가? 정부가 새나갈 것을 우려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토공이 일본을 출발하여 만주를 순시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언제인가?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나온 그날 알았다. 연추는 여기 러시아령 지방으로 뭐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나온 그날 알았다. 그 소식은 사람들에게 들었는가? 신문을 통해 알았나? 신문에서도 보고 소문으로도 들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단락이 계속 군데군데 있어요. 하얼빈 이거 3일 전 찍은 한 장의 기념사진. 이 세 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기 전에 신문을 통해 이토공이 언제쯤 하얼빈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 대개 언제쯤이라는 것도 없었는가? 대개 언제쯤이란 것도 없었는가? 신문에는 이토가 출발한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대장 대신이 하얼빈에 온다길래 이토도 그때 올 것이라 생각하였다. 우덕순과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그날 밤이었다. 그래서 차 탈 준비를 했는가? 준비하고 정거장에 나갔는데 기차가 없어서 이튿날 아침에 떠났다. 여비 등은 그 전에 준비되었는가? 그렇다. 여비는 어떻게 구했는가? 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컸는데 이석산이란 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다고 해 그를 찾아가 빌렸다. 그 사실을 우덕순에게 말해주었는가? 여비가 있다고만 말하였다.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차비 등 소요 비용은 그대가 우덕순 목까지 냈는가? 그렇다. 이런 일을 하려면 총기를 각자 휴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덕순과 어떻게 상의했나? 우덕순에게 물어보았더니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덕순이 가진 권총을 보았는가? 보지는 못했다.
그대는 자신이 가진 권총을 우덕순에게 보여주었는가? 보여주지 않았다. 그대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덕순에게 말하였는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내가 늘 권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은 우덕순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하얼빈에 와본 적이 있는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22일이 지나서 더 남쪽으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게 되었는가? 하얼빈에서 결행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곳이 좋을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얼빈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탄 것은 언제인가? 하얼빈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10월 24일이다. 그 기차를 타고 어디에 내렸는가? 체가구라는 곳이었다. 차표는 체가구까지만 가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체가구에서 내렸는가? 체가구역에서 이곳이 기차가 교차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며 이곳에서 기차가 30분 정도 정차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도 이런 곳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그래서 체가구역에서 내린 것이다. 그곳에서 내려 무얼 했는가? 역 구내에 다방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렀다. 체가구에 도착한 후 이토 공작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알아보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은 알아보지 않았다. 다만 하루에 기차가 몇 대나 왕복하는지 또 어디로 몇 대나 출발하는지 따위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무어라 하던가. 객차가 하루에 2번 정도 오가고 화물을 실은 화차는 한두 번 오간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특별 열차가 그날 밤이나 이튿날 아침 무렵 하얼빈 쪽에서 장춘 쪽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기차는 일본 대신을 영접하기 위한 기차라고 했다. 다시 하얼빈에 되돌아간 것은 언제였는가? 이튿날인 10월 25일 오전 10시경이었다. 체가구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총알을 우덕순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사실이다. 몇 개나 주었는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대여섯 개쯤이었던 것 같다. 총알 머리에 십자형 흠을 낸 것은 사실인가? 사실이다. 그런 총알은 어디서 구했는가? 노량에서 윤치종이란 사람의 총알과 교환했는데 그때 총알에 홈이 나 있었다. 그대의 권총은 어디서 구했는가? 작년 봄인지 여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총을 구한 후 쏘아보한 적이 있는가? 한 번 쏘아보았다. 언제 쏘아보았는가? 총알을 교환한 연추라는 곳의 촌에서 쏘아보았다. 총알은 총에 따라 다른 총알을 사용하는데 우덕순에게 총알을 나눠준 까닭이 무엇인가? 기차 안에서 우덕순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가 총알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로 총을 꺼내어 확인해 보았다. 그때 그의 총과 내 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우덕순은 총알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몇 개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을 쏘는데 몇십 발의 총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여섯 발로 충분할 텐데 왜 더 주었는가? 나는 그때 30발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분으로 준 것이다. 총알머리에 십자형 홈을 내면 사람이 맞았을 때 더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 사실은 모른다.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또 볼까요? 10월 25일 체가구를 떠나 하얼빈에는 언제, 아닌가? 그냥 다 읽을까요? 제가 생략을 또 뒤에 볼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읽어볼게요. 체가구에 도착했을 때 그대들의 거동을 용무원이나 헌병, 순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가? 그런 건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일본인으로 여기는 듯 했다. 그대는 체가구에 와서 주위 상황을 보고 거사를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겨 하얼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음, 검찰관의 취조에서는 채가구 같은 장소에서는 일을 벌이기 불편해 나머지 사람들은 채가구에 남고 그대는 하얼빈으로 되돌아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0월 25일 채가구를 떠나 하얼빈에는 언제 도착했는가?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였다. 이토공이 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가? 듣지 못했고 신문을 통해 보았다. 신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던가? 신문에는 26일에 도착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대는 마음이 약해서 혼자서는 결행하기 힘들 듯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우덕순을 동행시키지 않았는가? 우덕순을 부르고자 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닌가? 전보를 칠 겨를도 없었지만 혼자서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제 결행할 작정이었는가? 군대가 아무리 물샐 틈 없이 호위를 하고 또 경호원이 항시 붙어있다 해도 지난 3년 동안 마음에 품은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할 생각이었다. 구체적으로 정거장 도착 순간을 노렸는가 아니면 하루쯤은 이곳에 머무를 예정이었으니 적절한 기회를 엿볼 생각이었는가. 정거장에 도착한 후에는 언제라도 기회를 보아서 결행할 작정이었다. 그런 결심은 언제 하였는가. 지난 3년 내내 그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다. 정거장 부근의 경계 상태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스스로 정탐한 적은 없는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그 전에 이토공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는가? 없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는가? 신문에 나온 사진은 본 적이 있다. 신문에 나온 사진만 보고도 겨누어 저격할 수 있다고 여겼는가?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복장이나 모습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문을 보고 이토 일행이 언제쯤 정거장에 도착한다고 여겼는가? 신문에 시간이 나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려고는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묻다 보면 일이 누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거장에 일찌감치 나갔다. 몇 시쯤 집을 나왔는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략 7시경이었던 것 같다. 복장은 어땠는가? 지금 이 복장에 외투만 걸친 상태였다. 외투는 어떤 것이었나? 재판이 금방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자는 썼는가? 운동 모자를 썼다. 집을 나오면서 권총은 재차 확인했는가?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옷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꺼내 넣어 가지고 나왔다. 어디에 넣었는가? 옷 호주머니에 넣었다. 옮겨 넣을 때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는가? 사람들 눈에 띌까봐 확인하지 않았다. 장전은 되어 있었는가? 늘 장전을 한 상태였다. 총알은 몇 개나 넣었는가? 7개인지 8개인지 잘 모르겠다. 그대의 권총은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연속해서 발사된다고 하던데 맞는가? 맞다. 그날 아침 집을 떠나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렸다는 말은 사실인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린다. 특히 그 날은 이토공을 죽이는 일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드린 것 아닌가? 늘 생각해왔던 바인데 새삼스럽게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다. 오전 7시 무렵 정거장 상황은 어떠했는가? 러시아 군인들이 정렬해 있고 마중 나온 사람들로 혼잡했다. 그대가 역 구내로 들어갈 때 의심받을 일은 없었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열차는 몇 시에 도착했는가? 9시쯤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7시부터 9시까지는 뭐하고 있었나?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일본인 여러 명을 보지 않았는가? 일본인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정말 누구로부터도 의심받거나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아마 나를 일본인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날은 이토공이 온다고 해 일본인들도 옷차림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대와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인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동안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이토공이 탄 열차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보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기차가 도착했다. 기차가 도착하는 동시에 음악대 연주가 시작되었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이토가 기차에서 내려 마차에 타는 순간이 저격하기 좋을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가보기로 하고 다방을 빠져나왔다. 이토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각국 영사단이 대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하도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고 사라복을 입은 사람이 이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음... 병사들이 앞을 통과할 때 나도 병사들 뒤에 따라 붙었다. 외국 영사단은 러시아 병사들 다음에 줄지어 있었는데 이토가 군대 전면을 통과한 후 러시아 외국 영사단 앞에 이르러서는 두세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병사들 틈에서 쏘았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이토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을 향해 병사들 사이에서 쏘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자가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뒤에 따라오는 두세 사람을 겨누어 두세 발 정도 더 쏘았다. 그 후 즉시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다. 처음에 이토공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겨누었을 때 몇 발을 쏘았는가? 세 발을 쏘았다고 생각한다. 몸에 어디를 겨누었는가? 우측 가슴을 향해 겨누었다. 쏘았을 때 이토공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가? 10걸음 남짓이었다. 그대가 군대 뒤에 있었다면 그 앞을 통과할 때 쏘았는가? 내 앞을 조금 지나갔을 때였다.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였나? 두세 걸음 지났을 때였다. 병사와 병사 사이에서 쏘았나? 아니면 병사들 뒤에서 쏘았나? 병사들 뒤에서 쏘았다. 그렇다면 총구는 병사와 병사 사이에 있었는가? 아니면 열 바깥에서 쏘았나? 병사와 병사 사이에 총구가 있었다. 병사와 병사 사이 간격은 얼마나 되었나? 두세 걸음 떨어져 있었다. 걸어가면서 쏘았나? 아니면 서서 쏘았나? 서서 쏘았다. 허리를 구부려 쏘지는 않았나? 혹시 왼손으로 총을 받치고 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쏘지 않았다. 이토공의 풍채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토공이구나 하고 느낀 점이 있었는가? 얼굴은 모르겠으나 선두에 서 있고 복장이 특이했으며 노인이었으므로 이자가 이토가 아닐까 여겼다. 그대는 검찰관에게 취조를 받을 때 앞으로 나아가면서 쏘았기 때문에 다 쏘았을 때는 병사들의 맨 앞줄에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다.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총을 쏘았더니 러시아 병사들이 깜짝 놀라 좌우로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왼쪽에는 안중근 선생님의 체포 직후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구입하시거나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일본인을 향해서도 총을 쏘았다고 해야 했는데 몇 발이나 쏘았는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여섯 발 정도 쏜 것 같다. 만일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쏠 생각이었는가? 제대로 맞았나 하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붙잡혔다. 발사하고 나서부터 포박될 때까지의 상황을 말해보라.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을 때는 힘에 밀려 넘어졌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권총도 내던져졌는데 그 권총을 헌병이 빼앗았다. 그런 후 포박됐고 나는 대한국 만세를 3번 외쳤다. 그 후 정거장으로 끌려들어가 신체 검사를 받았다. 대한국 만세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로 했나? 세계인들이 두루 사용하는 코레아우라라고 3번 외쳤다. 그때 또 다른 흉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나? 작은 서양식 칼을 가지고 있었다. 포박될 때 그 칼로 저항할 생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작은 칼로 저항할 수는 없다. 만약 거사가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자결할 결심은 하지는 않았는가?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이토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권총을 쏜 후 이토가 총에 맞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토가 죽었는지도 전혀 몰랐다. 러시아 관원의 취조를 받을 때 통역사에게 이토공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성상에 절하며 신에게 감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상에 절을 하겠는가? 그대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으니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고 도망칠 계책을 세웠겠지? 도망칠 까닭이 없다. 이토를 죽이는 것은 오로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함인데 뭐가 그릇된 일인가? 그러니 도주할 필요도 없다. 권총은 뭔가로 싸지 않고 다만 주머니에 넣어두었는가? 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토 공작은 총에 맞고 30분 후에 사망하였고 수행원 와카미 총영사와 모리 비서관은 폐에 관통상을 입었다. 또 다나카 이사는 발에 부상을 입었다. 그대는 처음에는 공작 한 사람만을 겨누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공작 외에 죄가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대는 자칭 공명정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검찰관의 취조 때는 함께 모의한 우덕순과 그 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숨겼는가? 그것은 각자 생각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우덕순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난 내가 한 일만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대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인 식지에 절반이 없는 가닥 검지손가락이군요. 어? 무엇인가. 올봄에 여러 동지들과 모여 동양평화를 이룰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손가락을 잘라 서약했기 때문이다. 서약한 자들은 모두 손가락을 잘랐는가? 그렇다. 그 가운데 우덕순도 있었는가? 없었다. 우덕순과 그때까지는 서로 잘 몰랐는가? 한 번 만난 적은 있으나 그 무렵 친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동지는 몇 명이고 그들 이름은 무엇인가? 김기룡, 유치자, 박봉석, 백낙금, 강기순, 강두찬, 황길병, 김백춘, 김춘화 등 12명이다. 서약을 맺은 곳은 연추 부근의 할이라는 곳이었나? 그렇다. 그때 작성한 취지서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 내가 만든 것이 있다. 한국 국기에 손가락을 자른 직후 흐르는 피로 독립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하던데 그런 적이 있는가? 대한독립이라고 썼다. 그때 작성한 취지서와 국기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서약을 할 정도였다면 이번 거사도 그들과 상의했거나 미리 알려주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서약을 한 후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었다. 또 나도 그럴 틈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또 아래에 나오네요. 그냥 읽을게요. 그대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머물 때 3년 동안 나라를 위해 유세를 하고 다녔다고 했는데 하얼빈에 와서도 동지들에게 유세를 하였는가? 하얼빈에 와서는 중대한 거사를 준비하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세는 할 수 없었다. 하얼빈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묘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게 언제인가? 10월 23일이다. 갑자기 묘지 얘기가 나오네요. 그날 집회가 있었는가 아니면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가? 이튿날 집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무슨 집회를 연다고 하던가? 하얼빈에 있는 한국인들의 무덤이 황폐해져 뼈들이 땅 위로 나올 지경이어서 아이고
러시아 관리들과 의논하여 토지 일부를 빌려 그곳에 새로이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는 지금까지 한 조사에서 우덕순 외에는 상의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진술하기로는 위병 참모중장으로서 결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집게 손가락이 아니라 네 번째 무명지인 것 같은데요? 음, 잘못 적으셨네. 나는 이전부터 독립군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동지들과 상의하였다. 그래서 동양평화를 위해 먼저 멈추고 본인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같이 읽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양평화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서약하였으니 농부는 농사를 짓고 유세하는 자는 유세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특파 독립군으로서 이토를 살해할 목적을 띠고 왔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만일 시간만 충분했다면 상당히 많은 병사를 모집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병력을 모았다면 대마도 해협을 건너가 이토가 타고 오는 배를 침몰시켰을지도 모른다. 의병의 총지휘관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팔도의 총지휘관은 김두성이라는 사람으로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 휘하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람이 많은데 각도 지역 지휘관으로 활동하는 간부는 허희, 이강영, 민지호, 홍범도, 이범윤, 이운찬, 신돌석 등이며 그 가운데는 체포된 이도 있고 죽은 이도 있다. 그대의 직속상관은 누구인가? 김두성이다. 그대는 특파된 자로서 하얼빈에 왔으니 김두성에게서 어떤 명령을 받았겠지? 새삼스럽게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추 부근에서 러시아 영토 및 청나라 내에 있는 의병사령관으로서 내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두성에게서 그런 명령을 받은 이상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공급받지 않았는가? 직접 받은 적은 없다. 각부락의 한국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뿐이다. 그대는 앞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할 때 이석산이라는 자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그런 자가 없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사실을 말하는 게 어떻겠나. 이석산은 전 황해도 위병소장으로 그 무렵에는 잠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었다. 같은 위병이라면 암살 계획에 대해 말하고 돈을 빌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렸는가? 급히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여 빌렸다. 그게 사실인가? 검찰관에게는 이토공 암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 100루블을 빌려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이 곤충으로 쏘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하여 빌렸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검찰관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다. 다 같은 의병이라면 협박하지 않아도 돈을 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구워줄 것 같지도 않았고 내 사정을 누설할 수도 없었으며 시간도 급박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때 재판장이 일어나 안중근 의사의 취조를 일단 끝낸다고 선언한다. 사실 책을 초반 부분을 다 읽었어요. 이 재판이 두 번째 공판이 있고 세 번째 공판이 있고 다섯 번째 아무튼 여섯 번째 그리고 최종 판결은 뭐 당연히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럴 테니까 여섯 번째 공판이 선고였군요. 예. 그 위병 참모 중장으로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결행했다는 내용을 좀 더 읽고 싶었는데 제가 많은 부분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 공판, 세 번째 공판까지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고, 여러분께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음,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잠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떠가지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음,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빌려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음, 책사냥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